네, 저는 일단 포레스트 카페 점장을 맡고 있고요. 뭐 물론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청소년 교사를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소개를 더 이 정도. 네. 네, 저는 포레스트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임상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맨날 바리스타라고 해요. 매니저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하고 매니저기 전에 바리스타. 그 책임에 좀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회피죠. 네. 여기 매니저 나와 이랬을 때 저를 찾는 그런. 네. 네, 일단은 저는 원래 바리스타를 할 생각도 계획도 진짜 1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맛전공 오래 하다가 갑자기 향 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는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그냥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구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옛날부터 그냥 음료나 술을 팔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요리는 포기를 못 하겠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점장님께서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내 동료가 되라. 내가 언제가 막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하게 됐죠. 일단 뭐 솔직하게 저희 둘 다 바리스타로서의 자격은 무자격입니다. 근데 여러 유튜브나 바리스타 현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 진짜 자격증이 지금 공인되는 자격증이 많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자격증을 만약 준비한다면 저희가 한 1년, 2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바리스타라는 업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잘하기는 힘들다. 잘하긴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그 아무나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을 위해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경험, 커피 많이 진짜 맛보고.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일단 커피 공부를 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출근 시간보다 전에. 어쨌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은 아니지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뭐 했어요 오늘? 우선은 다양한 커피를 맛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유래부터 되게 자세하게 그냥 처음부터 자세히 공부했죠. 요리를 처음 공부하듯이 커피에 대한 유래, 뭐 커피 가공 방식, 뭐 콩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로 오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나가나 거기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콩을 볶는 로스팅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는 오케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브랜딩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페가 저희 포레스트 카페라는 이름으로 어떤 브랜드로서 손님한테 다가갈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표현들로 뭐 마케팅, 프로모션, 그리고 손님들한테 고객 서비스, 뭐 CS, CX 막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듣게 될 텐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사람들한테 어떤 판매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경영 전략적인 부분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많은데 뭐 물론 음료, 제조, 커피의 맛을 알아야 되고 커피에 대한 이해도 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손님을 대하는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 근데 그게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냐 그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근데 되게 어렵고 멋지게 말한 것 같은데 그냥 진짜 그 부분 서비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왜 서비스를 둘 다 저도 따라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카페 업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에서 무너지면 그냥 더 안 오게 되고, 아무리 커피를 잘하고 맛있게 하고 뭐 음료제도 뛰어나고 뭐 유래를 알고 로스팅도 잘하고 한다고 해도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저는 90%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어땠어요? 코로나 굉장히 힘들었죠. 뭘 힘들었어? 2달 그냥 놀아놓고. 참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힘들었어. 직급의 차이죠. 원래 윗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장난이고. 힘든 거 사실 손님이 없어 제일 그게 눈치 보여서 제일 힘들죠. 눈치 보인다는 점. 맞아, 정신적으로. 네. 네, 제가 코로나로 근데 좀 힘들었던 점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좀 이렇게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서 좀 실례지만 저희 마스크 착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기분이 나빠하시죠. 조금 더 속마음을 얘기하면 저희가 왜 실례겠어요? 그분이 실례인데, 네.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막 그냥 불쾌해하세요.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좀 무례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런 일 없으니까 그런 뭔가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너무 많은데. 베스트 3.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진짜 좋은 손님, 인상 깊은 손님. 그쵸.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네, 놀라운 손님. 놀라운 손님. 좋은 손님은 우선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분이신데 꼬박꼬박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사용해 주시는 거 보고 그게 그렇게 감동이더라. 그리고 그냥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실 때 그리고 나가실 때도 잘 먹었다고 해주실 때 그게 사소한 부분인데 되게 그분 때문에. 저는 일단 인상 깊은 네. 인상 깊은 손님. 네. 뭐가 있죠?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저희끼리는 많이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많죠. 진짜 많죠.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너무 많죠. 저는 그럼 하나만 일단은. 우선은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상처였어요. 카드 던지는 거. 카드 던지거나 맞아. 사실 그리고 이제 되게 저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어린가요? 예? 제가 어려요. 이쪽은 꺾였고 제가 어리죠. 근데 이제 어려 보이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반말. 근데 그 반말이 이제 상처를 받는 반말도 있잖아요. 야, 뭐 줘. 이런 반말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무뎌졌죠. 지금은 무뎌졌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무뎌. 네? 아니죠. 솔직히 안 무뎌지죠. 그쵸. 상처는 계속 받죠. 상처는 계속 받는데 상처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야 하면은 약간 이런 마음에 바로 받았는데 야 하면은 일단은 카드 보고 그냥 포스 보고 그냥 손님으로부터 감정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어쨌든 서비스 멘트는 하고 뭐 맞으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죠. 네. 근데 후회한 거는 솔직하게 없어요. 진짜.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또 계속 이 커피라는 업계가 되게 생각보다 얕은 것 같았고 처음에는 저도 진짜 얕봤는데 막상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고 할까요? 판매되는 전략에서의 장치, 뭐 음료 구성, 뭐 시즌 메뉴 구성 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카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일단은 후회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아쉬운 건 요리를 본업으로 못한다? 7년 동안 요리를
공부했고 어쨌든 요리를 손에서 떼지는 않았는데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2번 있어요. 사실 사실 2번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사실 요리는 어떻게 보면 백스테이지에서 감정적인 노동이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자기 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감정적인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깊다 보니까 되게 빨리 안 느는 것 같긴 해요. 실력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던 요리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후회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죠. 저는 근데 이 직업에 들어오고 나서 이 직업의 매력을 알게 돼서 딱히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호기심에 단순히 해보고 싶은 건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것? 그냥 진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면. 근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저는 그냥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돈 많이 벌 수 있게 저 교수를 좀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그냥 요리할 것 같은데요. 요리 말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누구와는 다르게 요리 말 저는 제 인생의 삶은 요리고 커피입니다. 지금 브랜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리 외길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창업해서 나는 요리만 생각했다 이런 슬로건 딱 모토 걸고. 저는 근데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가구를 만드는 이게 한적한 산에 들어가서 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용한데 휴대폰 다 꺼놓고 조용한 곳에 네. 들어가서 이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고 노래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몰두하는 일? 여기는 많은 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랑 일하다가 결국에는 혼자 일하고 싶고 혼자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고 이런 거. 저는 일단은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인 요소로서도 되게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즐거움들이 그냥 많아서 좀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느껴지는 건 즐거움이 느껴지는 직업이라면 대체적으로 박봉이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우선은 저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건이 걸려요. 조건이 뭐냐면은 너무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포기하는 게 뭐 시간적, 뭐 돈적,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직업이든 다 마찬가지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요리나 커피는 더더욱 건강이 상해요. 건강이 상하다 보니까 맞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맛의 부분에서는 끝이 없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도 이게 나는 여긴데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고 막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열정이 있으면은 충분히 너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천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횟수로 교사를 한 횟수는 1년, 2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불행히도 10년이 2번이나 넘은 23년 차 교사고요. 현재는 5학년 아이들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영은입니다. 저는 언제쯤 23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빨강머리 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애니 선생님과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그다음에 앤이 더 나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 선생님으로 표현되는 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과 그런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고요.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네,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꿈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선생님이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서로 막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대를 희망하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교육과로 진학을 해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사실 과목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도 상관이 없었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하에 그럼 내가 뭘 좀 더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학이 좋아서 과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임용고시 준비를 해서 발령을 받아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처럼 초등교사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선생님처럼 중고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차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1개의 교대가 있고요. 그 외에 한국교원대학교의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있거든요. 거기를 나오면 초등교사 2급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4대를 나오면 마찬가지로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주거든요.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임용고시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대 같은 경우에는 4대를 나오면 주기도 하고 다른 과목을 해서 전공 이수라고 하죠. 교직 이수죠. 교직 이수라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만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거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그냥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짧게 임시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보는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요. 사립학교는 그냥 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교과서적인 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식적인 거든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아이들의 단계에 대한 이해든 또 내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나만의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예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짧지만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교사로서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인내심, 내가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이 친구도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분명히 더 좋은 서로가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겪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래서 또 교사로서 뭔가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그래도 계속 만나시는 걸 텐데 저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교과라서 이제 수업 시수가 나눠져 있어서 여러 반을 들어가야 해요. 근데 코로나가 돼서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르치는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도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을 못 부르니까 친구야? 거기 세 번째 친구야? 머리 숙인 친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마스크를 쓴 모습과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고 넌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 직전에 만났잖아요 라고 하면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더 이름을 불러주고 친근하게 소통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거,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좀 지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공간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그게 안 되니까는 아이들이 서로의 친구를 발표를 듣고 뭐 한다거나 모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이 조금 제약이 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든 교사다 보니 온라인에 막 구글 미트니 줌이니 막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막 영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이제 경력이 많진 않으니까 저희 반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마주했을 때 혹시 이 아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을 만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혹여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걸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느꼈을 때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학교에서 자꾸 너 뭐 될 거야? 어느 학과 갈 거야?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해요.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이 살아온 시기를 봤을 때 뭔가를 딱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있는 친구들은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한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내놓지 못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친구 그 옛날 제자들하고 아직 연락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친구를 2학년 때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담임을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잘 풀려서 풀무원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개발을 했다면서 풀무원 핫도그를 저희 반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간식으로 저희 반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좋은 선생님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뭐 풀무원 핫도그 오고 뭐 난 오고 막 국물 떡볶이 오고 이러면서 잘 키운 제자 하나가 이렇게 내 인생을 편하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아직 제자들의 이런 취업 소식을 들을 나이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전 과학인데 얼마나 싫겠어요. 듣고 싶지 않은데 저는 안 재우려고 하거든요. 계속 깨우고 뭐라도 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너에게만 특별히 다른 걸 해도 된다. 대신에 영어 공부를 하든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그때 저 포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과학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수업에서 또 소외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너네가 꼭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같이 나와 함께 수업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뭔가 교사로서 어떻게 이 학급과 수업을 운영해야 될지 어떤 아이디어를 줬던 학생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적인 얘기했는데 막 물건적으로 아니요. 저도 이렇게 멋진 제자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아 연락해. 선생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웃고 살아있는 수업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매 수업은 사실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즐거워하고
뭔가 배우는 거를 스스로가 느끼고 그걸 즐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다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하고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모든 수업이 사실은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수업 중에서도 애들이 정말 좋아했던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난 정말 훌륭한 교사야. 막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반응이 되게 폭발적인 수업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초등교사니까 초등교사 수급이 앞으로 점점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저희 때는 교대 정원 수가 500명이었는데 지금 300명이고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가 교사는 많아서 뭐 중고등 전남 지역 같은 데서는 중고등 교사 통합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는 사실 점점 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력에 그 공부해서 왜 이 힘든 걸 하려고 하니? 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삶에 있어서 전반의 모든 것들이 수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기운을 얻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분명 화내고 승질냈는데도 집에 갈 때 웃으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는 직업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만약에 초등교사를 꿈꾼다고 하면은 반반이기는 한데 그래도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사를 보면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는 선생님들 보면 4시 땡 하면 집에 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교사도 많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짧지만 이 교직 경력 동안 근무하면서 봤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 퇴근 이후에 또 준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교사 월급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칼퇴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제 뒤로 30명이 딸려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면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들과 고민들, 그러니까 사실 이 직업과 제 사생활이 약간 분리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꿈꾼다라고 하면 정말 너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가르치는 일을 즐길 수 있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서야, 예원아, 다은아, 다혜야, 선생님이 너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단다. 왜냐면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서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의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보였을 것 같고, 선생님도 사실은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어. 나 쉬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 돈도 많아. 그러니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준비된 선생님이니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자꾸나. 너네에게도 풀무원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 영광을 줄게. 네. 끝. 저는 이제 1학년 때 만나서 벌써 친구들이 3학년이 되었는데 뭔가 친해질 시간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저도 이렇게 섣불리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쉬운데 교회에서는 더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희들을 만날 때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벌고 있을게.